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비드-19 일명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병 역병으로 전 세계인에게 죽음의 공포와 사람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대발의 동양학 한국연구원에서 근세의 동이약 역병과 싸우다라는 역병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진주교육대학교 송희복 교수입니다. 이 논문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무난합니다. 조선의 홍역 치료 태두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752번 길 99, 옛집원 산청군 생초면 신열리 679번지에서 태어나서 인수를 펼쳤으며 이곳에서 조선인 최초로 홍역 치료서 맞은편을 저술하였고 임금 숙종으로부터 2번의 부름을 받아 임금의 병을 치료한 신이 유이태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이제부터 송희복 교수께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이야 온갖 첨단 의료기기를 다 동원하지만 옛날에 의사가 환자의 병을 파악하는 데는 4가지의 방식이 있었다. 간, 문, 진이다. 훈독하자면 볼간자, 들을 문자, 물을 문자, 맥짚을 진자이다. 순서에 따라 의사의 수준도 정해졌다. 환자의 증세를 한눈에 알아보는 의사를 신이라고 했다. 간파하는 능력이 거의 초능력의 수준이다. 그 옛날에 사람의 몸속의 암덩어리마저 간파할 수 있었던 히포크라테스. 아프면 무당부터 찾아가는 환자는 나도 못 고친다고 선언한 편작이 신의의 경지에 도달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환자의 목소리만 듣고도 병세를 알아차린 의사, 즉 명의이다. 우리는 명의라고 하면 허준이나 유이태, 이재마 등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명의들이 수두룩하다. 세 번째는 환자에게 증세를 물어보아야 알 수 있는 의사, 즉 평의이다. 평범한 의사라는 뜻이다. 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평의를 가리킨다. 마지막 단계는 환자를 진맥해야 겨우 병의 실체나 병세를 알 수 있는 의사를 두고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한참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전공의 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 4단계에서 벗어난 열외의 의사이거나 아예 사이 비의사이거나 하는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돌팔이라고 칭한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마음과 몸의 영역으로 구별된다. 자연치유가 어느 정도로 되거나 곧잘 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가슴앓이와 몸앓이로 나누어진다. 또 앞의 것은 스스로 다스리기가 쉽지만 뒤의 것은 스스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저절로 치유되거나 스스로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몸아름을 두고 우리는 이른바 질병이라고 한다. 질병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고질적인 병고이다. 마음속의 백년 다한도 심각한 질병인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병이란 마음보다 몸이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두고 제도적으로는 한의학이라 하고 학문적으로는 동의학이라고 한다. 그런대로 가장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허준과 이재마이다. 일반인들은 이 두 사람이 이룩한 의술의 총량이 우리의 동의학을 대표한다고 믿겠지만 이 방면의 전문가일수록 동의학에 복잡한 층위와 함의가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 허준은 종래의 동의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공언이 있고 이재마는 동양 철학의 음양 원리에 따라 사람마다 각각 몸을 예방하는데 4갈래의 방식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의학에 관한 식견은 이른바 유학자 의원, 유의라고 불리는 양반 계급의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의술의 실제적인 행위는 중인 계급의 전문 의료인, 즉 어비가 맡았다고 본다. 진정한 의사 및 의학은 이성의 힘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 질병은 신이 관여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기기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이다. 그 당시로선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요, 혁명적인 발상이었던 것이다. 또 아프면 무당부터 찾아가는 환자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편작의 선언이야말로 이성의 힘을 회복하려는 의학 시작점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봄에 생기는 계절병을 온역이라고 했다. 계절병은 추나 추동에 따라 이름도 달리했다. 봄은 온역, 여름은 조역, 가을은 한역, 겨울은 습역이다. 1610년 동의보감을 완성한 이후 1613년과 1614년 연이어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자
왕명으로 이를 치유하는 새로운 의서들을 저술하게 된다. 동의보감은 한학과 한의학에 정통하지 않으면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렵고 읽기조차 힘들며 극소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역병, 즉 전염병은 환경의 탓에 있고 역병 퇴치는 의료의 덕에 있다. 특히 전염병인 역병은 인구 증가와 비례관계를 맺는다. 상업과 교역로의 발달로 사람들 간의 왕래가 잦아지면 역병이 돌 여건이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극소수 왕실 귀인들의 몸 아름 상태를 주시해온 허준은 의료 원리와 시스템을 우주 원리에서 찾았으리라고 본다. 동양의학 역사는 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석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감기에 걸려도 기가 허한데서 원인을 찾는다. 감기는 한사, 곧 음이 실에서 생기는 증세이다. 감기 원인은 갑자기 찬바람에 쏘이면 온몸에 있는 피부에 땅구멍이 지나치게 오므라들어서 피부 호흡과 피를 통한 땀의 배설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대사작용의 변조가 생기는데 이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열이 나는 것이다. 허준이 살았던 시대, 이 중에서도 7년간의 조선과 일본 전쟁 전후에 발생한 온역이란 봄철에 확산된 것이 유행성 열병이다. 그런데 허준 사후부터 겨울철 역병이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잊어질만 하면 민간에 도졌다. 이를 묶어서 소위 두진이라고 한다. 이 시대는 두진의 시대다. 두진은 두창과 마진의 합성어다. 두창은 천연두이고 마진은 홍역이다. 이 두 가지 역병은 허준 시대만 해도 소화병은 경한 것으로 인식했다. 허준 사후에는 얘기가 달라졌다. 마진, 즉 홍역을 살펴보자. 시대적으로 볼 때 허준과 이재마의 중간에 놓인 묘금도유 유이태는 경남 산청 출신의 민중의술가이다. 그는 동의학사에서 허준과 이재마라는 우뚝 선 지표가 부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물군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한때 그는 오히려 앞시대 사람인 허준의 스승으로 왜곡되기도 했다. 소설의 내용이 인간적인 삶의 진실을 밝히기도 하지만 대중을 오도하는 가짜뉴스가 되기도 한다. 전혀 있지도 않았던 해부학 의술을 스승이며 가공인물인 버드류 유이태가 제자 허준에게 비밀스럽게 전수한다는 장면은 가장 심각한 역사 왜곡이 되기도 했다. 수백만 넘는 독자가 오롯이 지어낸 내용을 믿었다. 물론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 역사의 실체로서 진면목으로서 경남 산청 출신 선비의사 유이태가 보여준 의술은 입소문이 났다. 한양에서 어이로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투어 달려오니 문 밖에 신발이 가득 차고 넘쳤다. 승정원 일기에는 유이태를 두고 영남의 명의, 영호남의 유명한 의원이라고 두 차례나 기록하고 있다. 통일신라의 처용이 설화적인 인물이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민중의술가로 재해석되었다. 유이태는 처용과 같은 민중의술가였다. 마진, 다른 이름, 홍역은 철쭉처럼 붉다. 이 붉은 반점의 홍역마진은 천연두 두창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손님이었다. 홍역은 1613년에 처음으로 출연했다. 유이태는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곤 했던 조선시대 소아죽음병 홍역에 대한 전문치료서 맞은편을 저술했다. 그의 거주지 산청의 사찰에 승려들이 집단으로 홍역을 앓았는데 그가 이를 차가운 샘물로 예외 없이 다스리고는 이것이 체온이 높은 증세, 즉 열증임을 확인한다.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인서 문견록에 이르면 잡병에 대한 철저한 경험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문견이라는 단어가 경험이다. 유이태의 의술은 철저한 경험 처방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인의 생각에서 볼 때 질병은 일종의 생리현상이며 큰 틀의 자연현상이다. 이런 자연 철학적인 의학에 대해 반기를 든 의사가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다. 허준이 말하길 태초는 기가 시작되는 것이며 사람은 천지의 기로서 태어난다. 이 기본 원리는 히포크라테스 의학 이전의 수준이다.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체 원리나 질병 원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면서 경험으로 알게 된 치료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 조선의 히포크라테스는 허준이 아니라 득유소험이니 잡병지 경험이다 라고 스스로 밝힌 산청의 선비의사 유이태라고 보는 게 이치에 맞다.
이 말이 산청의 선비의사 유이태가 허준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극소수의 왕실 환자보다는 수많은 민중의 증세를 널리 살펴본 산청의 선비의사 신이 유이태의 의술이 더 경험적이라는 얘기다. 유이태의 시대는 천연두와 홍역이 빈번히 창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질병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전자가 오장에서 일어나는 음의 병증이며 후자가 육부에서 일어나는 양의 병증이라고 대조했다. 유이태는 자신이 고찰한 바를 탐구하고 증험한 바가 있어 얻은 의학의 정보와 지식으로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이용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는 후세의 세상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이용하는 마음을 전해주었다. 이 마음이 인술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진정한 선비의사, 유학자 의원요, 유교적 휴머니스트였다. 마진, 홍역에 관한 연구는 유이태 이후에도 여러 의가가 19세기 중반에까지 이어졌다. 유이태 맞은편에 수록된 홍역 치료 처방은 마진기방에 수록되어 있고 이것이 마과회통에도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유이태 처방이 마진기방을 통하여 마과회통에 전해지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이태 이후에 마진 관련 대표적인 학자가 앞서 언급한 마진기방을 저술한 이영길과 마과회통을 저술한 정약용이다. 앞세대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역병 원인을 유전에서 보지 않고 환경에서 보았다. 이를테면 여인상근이라 사랑과 더불어 서로 가까이 있는 데서 역병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송이복 교수께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진, 즉 홍역은 요즘에는 정복된 역병입니다.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신이 유이태는 그의 저서 맞은편에서 어린아이의 병은 모두 열에서 비롯되는데 왜 그러한가? 대체로 남자는 신장에 화가 많고 여자는 간에 화가 많다. 따라서 신장에 화기가 있으면 정기에 열이 생기고 간에 화기가 있으면 피에 열이 생긴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정기와 피를 받아 잉태되는 것이므로 태열이 있으면 이것이 변하여 6가지, 즉 풍, 열, 담, 화, 조, 삽 증세가 생기게 된다. 이 6가지 증세가 100가지의 병을 만드니 마땅히 태열을 미리 다스리는 약재를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홍역치료 태두 묘금도유 유이태는 그의 저서 맞은편에서 홍역이 발생하기 전에 소독 보영단, 태을 신명단과 삼두음을 복용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역 창궐 이전에 홍역 감염 예방약을 복용하라고 말한 것은 요즘의 백신을 접종하라는 말과 같지요. 유이태는 요즘의 백신을 1600년대 후반부터, 즉 300여 년 전부터 주장한 것이지요.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신이 유이태는 수백 년을 앞을 본 해안을 가진 분이 아닐까요? 또 다른 저서 인서 문견록과 실험 단방에도 질병 예방을 주창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과 건강관리 지침에도 질병 예방을 주창하였습니다. 새로운 역병은 언제 어디서 창궐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신이 유이태는 건강할 때 섭생을 잘하여 건강을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의 공포, 호흡기 감염병, 역병, 창궐에 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